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재밌는 현재 미국 법원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쓰이고 있는 법명제라는 표현 아시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사실명제 말고 법명제라는 표현을 구두로 이렇게 구두 변론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과 판사들이 proposition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사실명제 말고 서면으로 쓰는 것도 말고 구두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핵심이 뭐냐면 이러한 CCTV 분석과 24분 진술 분석, 해석, 그걸 실험을 보고 의견 내고 해석하는 거. 이렇게 불명확한 소스를 두고 해석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돌짜리 둘이 있었어요. 둘 다 내려감. 이걸 누구나 인정.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지 않죠, 평지에. 둘 다 내려갔을 때 둘 중에 누가 정민이고 누가 피해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불명확한 소스로 인한 해석이겠죠. 따라서 사후에 어떤 CCTV가 조작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가령 예를 드는 겁니다. 사후에 어떤 표현한 당시에 해석한 당시에 허위 인식이 없으면 불명확한 소스를 보고 사실인지 모르니까 어떤 게 허위 인식이 없으면 보호되는 겁니다. 사후에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비방의 목적도 없고, 우리나라 비방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보통 봅니다. 또 허위 인식은 또 별도의 얘기인데 허위 인식이 없죠. 표현 당시에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일단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전문적인,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문적인 걸 살짝 미국 대법원 판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다 보실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맨날 제가 강조하는 actual malice,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지만 정확한 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같다. 그래서 허위 인식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심의 경솔하게 확인 안 한 거. 그래서 1번과 2번. 심의 경솔하게 허위인 걸 확인하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가 이번 언론중재법에서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싸움의 핵심. 언론중재법에서도 고의 중과실 추정 규정. 미국 연방대법원 핵심, 표현의 자유 보호하려는 핵심인데 이번 언론중재법에서 4가지 조항으로 이 핵심을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이 고의 중과실 이 부분 핵심이라는 거. 이 부분 때문에 보호가 되어 왔는데 이 보호를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이번에 언론중재법 만든 겁니다. 허위인식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위인식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 방송사가 보도하고 한 국민이 인용을 했어요. 퍼뜨리고 있어요. 어떤 대통령이 문맹이다. 글을 모른다. 방송사가 보도했는데 한 달 동안 취재했고 1시간 동안 보도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를 인용하고 다니죠. 이럴 경우에 국민은 허위인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 방송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럼 허위인식을 방송사가 했는지 방송사 경우는 어떻게 따져야 된다? 과정, 취재 과정, 취재자, 인터뷰 만난 사람들, 보고 들은 거, 취재 모든 것을 알아야지만 허위를 인식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방송사도 이렇게 복잡하고 정확한 사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국민은 더 볼 것도 없죠. 국민은 그냥 방송사 믿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보호된다. 왜? 허위 인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허위 인식만 없다면 고의적으로 말을 바꾼 경우에도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도로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허위 인식만 없으면. 기준은 뭐다? 허위 인식. 따라서 합리적 해석, 추론은 보호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명확한 소스의 경우 불명확한 소스의 경우에 합리적 해석은 보호된다. 또 상당한 진실의 원리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건 정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정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거 그대로. 그래서 상당한 진실이라는 건 완전한 진실, 명백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진실이 아니더라도 상당하게만 하면 보호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가 허위더라도 일부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허위더라도 보호되는 겁니다. 상당한 진실의 원리.
쭉 설명한 다음에 판결문에 보통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통 판결합니다. 그래서 substantial truth doctrine 여기 있죠. substantial truth doctrine 상당한 진실의 원리. 따라서 이 법리가 탄생한 근본 원리는 독자들 마인드에 어떤 문구나 어떤 글이라든가 어떤 신문 기사 어떤 보도가 다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람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해석 다른 거 보셨죠? 불명확한 소스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약간 비슷한 겁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것도 넓게 봐야 된다. 상당한 진리면 보호된다. substantial truth 여기 있죠. 테스트. 이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판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함량 해석을 보호한다. 따라서 탄생한 원리는 다르지만 이 substantial truth 원리랑 그 다음에 이 rational interpretation 이거랑 다르지만 이거를 연결시켜서도 봅니다. 이 판례는 71년 판례랑 84년 판례.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이 상당한 진실 원리는 오래전부터 왔다. 굉장히 매우 유명한 블랙스톤이라는 사람한테 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업가라든가 의사라든가 변호사가 잘못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필요하다. 이익이 된다. 가치가 있다. 사회, 공공 영역에서 이런 사람들 다 비판하는 건 사업가, 의사, 변호사들 다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은 이게 다릅니다. 후진국가 다 비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스칼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 죽었죠. 이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34개 죄를 저질렀는데 강도를 35개라고 보도했다. 이런 것도 보호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 일반적인 독자들한테는 이 차이는 35개, 34개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상습적으로 강도짓하고 있는 자체 상당한 진실은 드러냈잖아요. 따라서 세부적인 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불명확한 소스에 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소스가 불명확하니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해석도 보호된다. 따라서 CCTV를 보면서 불명확하죠. 331부터 쭉 이걸 해석하고 연속된 걸 해석합니다. 밀어줬는데 따라 내려갔네. 혼자 올라왔네. 전화하고 있네. 멍하니 있네. 평지에 있네. 404. 평지에서 아래 쳐다보고 있네. 혼자 있네. 이런 해석을 하는 거. 24분 진술, 가족 대 가족 만나면서 26일 진술 24분 동안 진술을 하고 피의자나 피의자 모의 진술을 듣고 민 것 같은데 아니면 추락에 개입한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할 실험을 본 다음에 나는 다르게 해석하는데 나는 실험이 동의 안 하는데 실험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보호됩니다. 불명확한 소스.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소스가 애매할 때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